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 측에서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지만 시장은 무역 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과 선물 투자 전략들 가득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고수는 지금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채팅창에 댓글 달아주시면요. 저희 마스터가 방송 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양세동 마스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마스터입니다. 네, 날씨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저녁 되면서 이제 가을 냄새가 조금씩 나는데 여러분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지금 미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상승에 대한 랠리가 돌아올 수 있는 시황이 조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갖고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국제유가 관련해 갖고는 오히려 반대적인 시황, 어떻게 보면은 이란과 미국에 대한 만남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유가에 대해서는 왜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와 유가가 커플링을 이루었지만은 다소 오히려 반대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행보를 그릴 수 있는지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양세동 마스터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현재 계속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36% 상승입니다. 2,89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61% 오름세입니다. 7,63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29% 상승세입니다. 54달러 3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2% 상승입니다. 1,53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1% 약세입니다. 1.111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먼저 짚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이 전화에 협상을 재개하길 원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관계자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의 후시진 편집장은 중국과 미국 대표들은 최근 통화한 적이 없다며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잘못된 방식을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중국산 제품에 한 단계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 연준이 극심한 내부 분열로 금리 인하를 꺼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비관론자인 데이비드 로젠버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낮은 실업률과 탄탄한 소비 지출을 근거로 많은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불황을 우려하며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연준 내부의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준의 의견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며 한 번에 50bp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고 천천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월가 전략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재점화하면서 내년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관세를 집행한다면 세계 경제는 6에서 9개월 후에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 관세 부과가 계속되는 것은 기업 심리를 악화시킨다며 이미 미국 GDP 성장률에 이런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분기 GDP에서 민간 투자 부문은 5.5% 줄어 2015년 4분기 이후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동 지역 위기감이 잦아들며 국제유가가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바른 여건이 갖추어지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이란 제재는 글로벌 원유 시장의 공급에 압박을 가했는데 양국 간의 갈등 완화 가능성에 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으로부터 무역협상 타결을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중국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의 후시진 편집장은 중국과 미국 협상 대표들은 최근에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중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적이라고 비난을 했다가 또 최근에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양국이 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해석보다는 사실상 이제 오늘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사실 최근 시황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는데 금요일만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이제 중국 쪽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네. 어쩔 수 없는 급락에 대한 시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었는데 주말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 자체가 굉장히 바뀌었죠. 화해를 원한다, 협상을 원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회귀하는 모습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앞으로 나오는 단일 시황에서 굉장히 협상적인 부분이라든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런 발언 자체가 나오면은 방향성 자체가 고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최근 들어서 이제 미 증시, 나스닥, S&P, 다우 지수를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 날 관세를 부과한다고 갑작스럽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가 매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주말 사이에 갑작스럽게 내용 자체가 번복이 됐어요. 중국 쪽이 입장이 바뀐 건 아닌데 미국 쪽에서 협상을 원한다 하고서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입장 자체가 완전히 180도로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추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상황적으로 따지면은 미국의 입장 자체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러한 급변하는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면 오히려 매도적인 추세 자체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미국의 행보가 바뀌고 나서 오히려 반등이 오는 겁니다. 금요일날 떨어졌던 어떤 수치값이 전부 회귀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딱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러한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황적인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당일 추세라든가 그게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어떤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이라든가 협상을 원한다는 이런 발언이라든가 미중무역에 대한 진전이라든가 아니면 후퇴라든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 자체가 연출이 된다면은 그날의 방향성 자체가 고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측정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가능성으로 굉장히 측정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미국 재선 때까지는 미중무역 자체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겪다시피 1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미중 무역 갖고 계속 다투고 있는 입장이에요. 단기간에 굉장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단일 시황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단일 내용 자체는 시장의 상황에 걸맞게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전화를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미국 쪽에서 한 번 쏘그러들었다는 거예요.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선 전까지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한 협상 자체를 이루고 싶다는 내용 자체를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 굉장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미국 쪽에서 입장을 변화를 했다는 부분을 꼭 체크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상황 연출 자체가 금요일에 있었던 중국 쪽이 관세를 우리도 추가 부과하겠다는 내용 자체를 뒤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왔지? 이 상황을 보신다면은 그만큼 시황이 되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은 어떤 지지값을 하나 일단은 데일리적으로 표현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만 꼭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요일날 이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있었지만은 미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보다는 트럼프가 대놓고 이제 중국과 협상과 원한다는 멘트 자체는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중 무역 자체가 잘 해결될 것이다, 금방 근시일 해결될 것이다, 이 부분을 논한다면은 저는 아니라고 고수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요, 어떠한 가능성만으로 측정이 돼요. 어떠한 멘트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한 연출 자체가 이어진다면은 그날 어떤 그 시황에 대한 반영, 그리고 매수인가 매도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측정하시는 게 오히려 순서로 옳다고 보고 있어요. 월요일 들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시황이 뒤따르는 만큼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위치값을 고집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는 굉장히 걸맞다, 이 부분을 표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은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황의 변화에 따라서 당일 추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숙지하고 계시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자, 오늘 일단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비관론자인 데이비드 로젠버그 이코노미스트가 많은 연준 관계자가 미국의 경제 상황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바라지 않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낮고 소비 지출도 탄탄하다면서 일부 연준 의원들이 매우 매파적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시장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연준 내부적인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현재 연준 내부의 의견 분열이 심각하기 때문에 한 번의 대폭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고 향후에 천천히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이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문 위원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실 텐데,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저 전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50bp 인하 자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급진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시도 자체가 너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 단순히 원하는 사람은 미 정부죠. 트럼프에 대한 입장인 거고, 그 상황에 대한 연출 자체가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50bp에 대한 금리 인하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대두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다툼이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최근 있었던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적인 부분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은
멘트 자체를 날리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월말에 있을 FOMC 회의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죠. 잭슨 홀 회의에서는 어떠한 대답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대로 이어졌었는데 FOMC 회의 때는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달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줘야 돼요.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 현재로서는 50bp 이하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요. 굉장히 낮다고 측정하고 있고 네. 25bp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 드리지만은 9월에 있을 22 통화정책회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는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 크게 이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입니다. 뭐 일부가 있겠지만은 제가 항상 이제 정책에 대한 강도를 측정하겠다면은 22에 대한 강도 자체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22가 진행하는 부분, 진행하는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있을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스타트업 자체가 이제 9월에 있을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일적인 그 한 주에 대한 어떤 효과, 파동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측정하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25bp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제가 또 이번 헤드라인을 좀 정리하면은 금리에 대한 점진적 인하가 맞습니다. 네. 점진적 인하. 이제 천천히 내렸다가 멈췄다, 내렸다 멈췄다 할 가능성 자체가 일단 가장 많은 게 지금 사실이에요. 한국은행 자체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엎그러진 물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부분은 유지를 하겠다는 한국은행에 대한 태도 자체는 너무 두드러지게 보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하시고요. 지금 이번 헤드라인 정리를 해드리면은 50bp 인하 가능성은 지금 사실상 없다고 저는 측정을 하고 있어요. 25bp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9월.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9월 말에 있을 FOMC 회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번 달에 있을 FOMC 회의 때 그 내용을 가지고 9월에 인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고수준지금을 좀 한 최근 몇 달 동안 보신 분들은 인지를 하실 거예요. 금리라는 것 자체가 FOMC 회의, 금리 결정 딱 있으면요. 그때는 이미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가 다 이루어진 때라고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그 전에 어떻게 보면 한 달 전, 지금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한 어떻게 보면 7월 말, 7월 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변동성을 이루는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원래 같았으면 이제 한 2달 전부터 내용 자체를 공개하기를 시작해요. 어떤 상황 자체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지. 근데 지금은 좀 다급해요. 그래서 이번 달 말 넘어가면은 내용 자체 가능성이 확실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가능성 자체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개장이 높지만은 25bp가 현재로서는 가장 확률이 높다. 이 부분만 측정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라든가 유로에 대한 상품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9월에 있을 22 통화정책 회의에 집중하자. 채권 매입 프로그램. 이번에는 주식 옵션도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더 면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준의 급진적인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현재로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인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달 말에 FOMC 회의를 보고 좀 판단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연준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은 적을 거고 달러 인덱스나 유로 같은 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ECB의 양적 완화 정책이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월에 있을 ECB 통화정책 회의에 좀 더 집중을 해보라
필요하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가 전략가들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재점화되면서 내년에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추가 관세를 집행하면 6개월에서 9개월 후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무역 관세 부과는 기업 심리를 악화시키는데 이런 부분이 이미 미국의 GDP 성장률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2분기 GDP에서 민간 투자 부문이 5.5% 줄었는데 이 수치가 2015년 4분기 이후 가장 부진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며 이 부분을 좀 논점을 이거를 좀 집중을 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근데 미 증시가 빠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한들 미 증시가 빠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돼요.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는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표에 대한 악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겠죠. 이제 후반부에서 얘기했었던 부분 이제 GDP 성장률에 이런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자면은 GDP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더 시도하겠죠. 네. 상황 자체가. 미중 무역 자체가 지금 미 증시 자체는 어떤 미중 무역에 대한 가능성으로 가격이 측정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요. 시장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좋지 않다로 측정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언급을 드려요. 그러면은 지금 경기 침체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건 스탠리 발언을 보자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하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지.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갖고 미증시 자체가 하락세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논점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네. 사실 이제 2016년도, 17년도 대비해갖고 경기 자체는 미국에서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한 화랑기를 이루었던 16년도, 17년도 대비해갖고는. 그렇기 때문에 미 금리를 내렸던 부분이 맞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증시는 최근까지도 고가를 갱신했다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증시라는 가격에 대한 형성 요인 자체가 미중 무역에 대한 가능성으로 지속적으로 돌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3번 헤드라인에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이제 증시가 빠지겠네 이런 착각을 해버릴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만한 여건 자체가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은 시기라고 제가 계속 언급은 드려요. 어떻게 보면 해외 주식, 그죠? 해외 주식,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국내 주식 이런 건 자체는 평단가 자체가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이제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가 손실 대비 이제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큰 구간이에요. 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상황 자체로 보자면은. 선물 쪽 파트에서 본다면은 언제든지 상승에 대한 기반 자체를 한 차례, 두 차례 기회를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손절에 대한 위치값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유동성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착을 해야 돼요. 근데 3번 헤드라인에 대한 결론을 좀 내어드린다면은 경기 침체 자체가 빠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관성을 짓자면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측정해야지 미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측정하는 건 옳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대단한 정치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략을 굉장히 잘 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센 발언과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해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트럼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 어떤 돌출 행동을 할지 모르겠네 이렇게 판단하고 의아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전략가로서는 대단한 인물임은 틀림없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라든가 이 행보 자체를 본다면은 어떠한 경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선을 준비하는 이런 태도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증시 자체가 폭락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낮다고 측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제 자체가 침체라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락에 대한 곡선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락에 대한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측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이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네. 이 부분이 요점입니다. 이 부분 판단하시고 오히려 3번 헤드라인은 금리랑 연동을 짓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적인 태도다. 결론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세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미 증시가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미 증시 여전히 상승 랠리 이어갈 여력이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상 재개에 대한 발언으로 미중 무역전쟁 우려는 조금 완화가 됐는데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여건이 올바르게 조성이 된다면 이란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중동 지역 긴장 완화 조짐의 유가가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란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부터 해제하라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자,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미국 하기 나름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갈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완화적인 표현 자체를 지금 시도를 하는 중이에요. 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유가 자체가 지금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미 증시에 어떻게 보면 커플링이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란과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갈등 완화라든가 갈등에 대한 심화 내용 자체가 나온다면은 그 부분으로 포커스를 담아야 돼요. 오늘 유가에 대해서는 하방을 보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제 고점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건데 위치값 자체가 밀린다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스탑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오늘은 단일 시황으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완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어떻게 정확한 입장 표현 자체는 안 한 상황이에요.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가가 고민이 제일 많아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유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대두되는 여건 내에서 오늘에 대한 시황 자체를 어떻게 측정하는 게 오늘에 대한 상황 자체를 어떻게 측정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사실 오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얘기 드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따 5일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도 좀 갈등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오늘 유가는 하방 보는 것이 이상적인데 좀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저희 업앤다운 코너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선물 시장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16% 상승입니다. 2,88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5% 오름세입니다. 7,61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12% 오름세입니다. 54달러 24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9% 오름세입니다. 1,53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합니다. 0.01% 약세입니다. 1.1115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짚어볼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협상 제재 연락을 받았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 이어지는 가운데 골드 대응 전략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조만간 무역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트윗을 올렸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는 환호를 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양국 간의 입장이 조금 갈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양세동 마스터의 업앤다운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나스닥 매수 의견 주셨네요. 나스닥 어떤 전략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제가 전일 이제 네. 회원분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 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오늘 발언을 했네요. 이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자체를 이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매도 못 봐요 이거였어요. 매도 못 봐요. 오늘 매도 보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제예요. 네. 어제인데 당분간 이제 매수에 대한 연출 자체에 대한 위치값 표현 자체가 돼 있어요. 장기적인 모멘텀이나 이 부분을 보시는 분들한테 일단은 설명드리자면은 7,200에 대한 이탈값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고집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사람에 대한 심리가 다 똑같아요. 이제 손실이 나면은 버텨요. 이게 이상하게.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는데, 손실이 나면은요, 여러분 자기의 이상적인 가격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지는 측정이 이루어진다면요, 거두절미 안 하고 손절을 내보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요새 조금 미는 유행어가 있어요. 이게 해외 선물을 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미증시는 유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제가 마이크로로 하라고요. 마이크로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감흥이 굉장히 적겠지만은 감흥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유동성 대비해 갖고 여러 계약을 절대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미리 언급을 드리고요. 앞으로 미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7,300이라고 측정을 하겠습니다. 7,300에 대한 이탈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에 대한 위치값을 지속적으로 고수를 해야 된다. 네. 이 부분의 판단이고 60분 봉상 대비해 갖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의 입장 자체가 한 번 더 두드러지게 강하게 나온다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일목균형 부상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황 자체로. 근데 오늘 이제 보조지표를 좀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CCI 값 자체가 굉장히 과매도로 올라왔다는 부분은 고가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시사하는 부분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 내에서 연출적인 분위기를 보자면은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7,600에 대한 단가 위치값에서 매수 위치값을 한 번 더 고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7,600입니다. 지금 현재값 대비해갖고 7,604.34로 좀 측정을 할게요. 7,605로 측정하겠습니다. 5로. 네. 7,605에 대한 지지값이 이루어진다면은 추가적인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왜 이 자리를 고수하냐?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아요.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 자체가 나오는 자리다. 이 부분은 평가드리겠고요. 이 단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추세 자체를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탈이 온다면은 웨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 쉬세요. 예, 오늘 쉬시기를 권유드려요. 이탈이 나온다면 7,605입니다. 이 부분 측정하시고 시황, 펀더멘탈적인 시황 자체가 뒤따르는 만큼 매수적인 위치를 좀 당분간은 고수해야 될 상황 자체가 지속적으로 연출될 것이다. 이 부분 측정하시고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자고 있을 때 시황이 많이 나와요. 네. 아무튼 미국이 갑자기 트럼프가 또 갑작스러운 소리도 하면서 이런 내용 자체 오면은 내용이 언제든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네네. 염두하시고요. 지금 단일 시황이라든가 추세적인 분위기 자체가 어떤 멘트 하나라든가 어떤 발언 이런 내용 자체로 급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수는 지금에서 측정하는 외신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대한 반영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측정 여부 이 부분은 항상 필두로 측정하시고요. 갑작스럽게 나온 내용 자체는요. 그날 당일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가져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같이 갑작스럽게 이제 중국 쪽에서 관세 부과했다가 트럼프가 말 바꾸기로 네.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나오면은 회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갑자기 나왔는지 이 내용 자체가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필두로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지지값 자체는 7,605 이 부분 측정하시고요. 이탈 자체가 온다면은 오늘 하루 웨이팅 하시고 손절 절여하시고 지지를 받으면 추가적인 한 차례에 대한 매수 자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스닥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장기적으로는 한 7,300선 이탈 전까지는 매수 포지션 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7,605선 이탈되지 않는다며 매수 포지션 유지하라고 좀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크루드 오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이 성사 여부가 관심사로 또 올랐는데요. 현재로서는 사실 성사될 확률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좀 지배적인 전망이지만 실제 이뤄진다면 또 중동의 핵 위기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해왕 마스터의 의견 양세동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크루드 오일은 관망 주셨네요. 관망,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차트 기술적 분석을 좀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이탈값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은 어떠한 가능성으로 대두되는 여건이고 미증시 시황하고 유가 시황 자체가 조금 차별화를 시킬게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관측 속이에요, 관측. 어떤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어떤 상황이 연출된 게 아니에요. 중국 쪽에서 봐보세요. 중국 쪽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내용이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떠한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 쪽에서 표현을 하지만은 마크롱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중개인이에요. 네. 마크롱이 아무리 발언을 해봤자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제가 언급드려요. 미국이 이제 이란의 제재를 풀겠다 이렇게 나오면 유가 하방 압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추가적인 제재가 없을 게 시사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유가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는 어떤 완화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네,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기술적 분석을 좀 추가로 대입을 하자면은 유가 자체가 최근 하방 압력이 나왔던 거는 이제 금요일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으로 커플링을 이루었던 점, 네. 그리고 월요일에 반등을 이루었던 거는 이러한 부분이겠죠. 근데 미증시는 상승 랠리에 대해서 표현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지지를 받았었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란적인 대두가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형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엘리어넌트 3파동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가 자체가 사실 오늘 고가예요. 54.60에 대한 위치값을 넘지 못한다면은 유가에 대한 하방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추세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저는 시황이 굉장히 약하다고 좀 측정을 드리고 싶어요. 마크롱이 중개적인 입장을 계속 표현을 하지만은 네. 제일 이제 유가에 대한 가격 형성을 이룰 수 있는 추세적인 어떻게 보면은 하나에 대한 방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 대한 발언, 미국에 대한 태도예요. 이러한 태도 자체를 적절하게 대입을 시켜야 되고 가격 형성에 이게 시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근 단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가 미국에 대한 태도 자체를 웨이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상승도 아닌 하방도 아닌 이 상황 자체가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유가에 대한 위치값을 한 번 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오늘 고가에 대한 위치값이 54.60이에요. 54.60. 네. 54.60에 대한 위치값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항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더 한 번 더 측정을 하신 다음에 이탈이 나온다면 당일 데일리성으로 매수를 볼 수 있어요. 당일 데일리성입니다. 하지만 이탈이 안 나온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팅을 하시길 권유드려요. 지금 상황적으로 본다면은 일목균형표상 추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됐어요. 기준선 저항 받고, 그죠? 스팬 저항 받고. 근데 하나의 일목균형표라도 보기는 굉장히 아쉽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분위기 형성상 박스권 랠리가 당분간 좀 나올 가능성이 두드러져요. 네. 미국의 발언이 있다면은 저는 유가를 하방으로 볼 겁니다. 화해에 대한 제스처, 정확한 상황에 대한 연출이 있으시.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팅 하실 권유드리고요. 사실 이제 금요일에 제가 매도를 보자고 한 이유 자체는, 금요일에는 제가 매도를 보자고 한번 했었어요. 그날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굉장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54.70에서 매도를 데일리로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네. 그 미증시가 급변하는 태도를 가지면요, 유가 자체도 커플링을 유연다는 전제를 까셔야 되고, 번외적으로 유가 자체는 미국과 이란에 대한 시황 자체가 추가로 적용이 된다. 이 부분은 밸런스를 좀 유지하시기를 권유드려요. 지금 시황적인 부분을 좀 측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가가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시황 자체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요. 미중 무역도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지만은 이란과 미국에 대한 관계 자체라든가 우호적인 태도라든가 상황 연출에 대해서 반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국인 만큼 이 부분도 같이 측정해야 된다고 항상 필두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 기술적 분석상은 오늘 54.60 위치가 이탈되면은 매수적인 분이 데일리 트레이딩을 접할 수 있겠지만은 그 위치값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지루한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오일은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 좀 시황이 약하다는 점에서 추세가 좀 형성되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만약에 한 54.60선 저항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탈이 나오면 오늘 데일리로는 매수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박스권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관망하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이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중 갈등에 폭등하던 골드 어제 잠깐 소폭 진정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골드도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골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저는 골드 자체는요, 네. 여러분들 일단은 일봉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자체. 여러분 무서울 거예요. 지금 골드 무섭죠, 여러분들. 자, 네. 지금 골드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어디까지 10년 차트입니다. 여러분 10년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이요. 딱 보시면 아시지만은 제가 이제 2018년도 말에 2019년도 초에 얘기 드렸던 부분이 올해 골드 자체가 상승 랠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기술적 분석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헤드앤숄더 나오고, 그죠? 하방 지지 받고 상승 랠리 지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황적인 부분을 여기로 연출한다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갈등 자체는요, 원래 당초에 이제 2018년도부터 이어졌던 부분인데 최근 굉장히 심화됐던 게 사실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각국의 통화예요. 네. 통화에 대한 흐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골드 자체가. 원래는 이제 달러에 대한 영향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격 형성 요인 자체가. 달러에 대한 투자, 저는 달러를 항상 얘기 드릴 때 안전자산이라고 표현을 안 드려요. 선물상 대비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각국에 대한 통화 흐름을 봤을 때는 달러는 투자 성향에 굉장히 가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국채랑 연관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데 달러는 안전자산 아닌가요? 미국은 망하지는 않죠. 예,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지만은 투자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때는 선물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디커플링 현상 자체를 겪고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방향성 자체로 안전자산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디커플링을 이루는 초점 자체가 많았으니까 저는 달러를 투자자산으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근데 2019년도 들어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만은 6월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각국의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2달, 3달 가까이 됐네요. 네. 6월 초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였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스탑을 하라고 미리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양적 완화를 전 세계적으로 시도한다는 거는 투자에 대한 자금에 대한 투자처가 없다는 거예요. 외환거래에 있어서.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지속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높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연출이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제가 그때 이제 올해 초에 골드가 올해 매수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얘기 드렸던 거는 단순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예요. 시황이 아닌. 제가 이제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로 궤도 변경할지 유로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양적 완화를 시도할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6월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시황까지 맞물려 버리니까 상황 자체 그대로 연출되는 거예요. 그럼 골드 자체가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말까지요. 연말까지로 측정합니다. 이제 유로존의 통화 정책을 앞으로 면밀히 봐야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유로존이 동시에 양적 완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안전자산의 지속적인 상승을 언제든지 꾸려 나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언급드려요.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주식이라든가 작년 말부터 얘기했어요.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은 현금으로 대체하시고 오히려 골드에 대한 바 자체를 매입을 많이 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던 부분도 이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시 뒤따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상황에 걸맞게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상승을 이루다 보니까 매수를 볼 수밖에 없는 연출이에요. 근데 만약에 포지션이 없거나 이런 데일리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1400대 어떻게 보면 1000틱 하반기가 올 때까지는 주구장창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단가이고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적 완화를 좀 푸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발견될 시에는 골드 자체가 좀 조정세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때 오히려 매수에 대한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다고 미리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일단은 웨이팅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차트를 한번 켜시고 양적 완화라는 시도 자체가 어떠한 골드에 대한 방향성을 이끌었는지 한번 측정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계속 상승 추세 이어나갈 것이라는 이야기 하셨는데요. 각국의 또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또 내용 가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신 양세동 마스터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1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